안녕하세요.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점점 더 신경 쓰인다. 이런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요. 오늘은 한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건강, 특히 그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습관들이 그냥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막 얽혀 있는지, 그래서 건강 위험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좀 특징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 건강정보 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구나 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죠. 흡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직접 피우는 것 말고도 간접 흡연도 항상 걱정이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 지역사회 건강조사 KCHS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요. 물론 흡연 자체가 뇌졸중 위험을 한 6% 정도, 그리고 고혈압 위험도 약간 높이는 걸로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간접 흡연 있잖아요. 이게 직장에서보다 오히려 가정 내 노출이 뇌졸중이나 협심증, 고혈압과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집에서요? 아니, 집안에서의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니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숨겨진 위험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담배 어떤 성분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심박수랑 혈압을 바로 올리고 또 혈액 속 지방 성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같은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산화탄소. 이건 혈액이 산소 운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피를 좀 끈적이게 만들어요. 끈적이게요? 네. 그래서 혈전이나 동맥경화 위험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흡연이 잠까지 방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데이터로 나오나요? 네, 맞아요. KCHS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65세 미만 여성 흡연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서 수면의 질이 낮다는 연관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PSQI라고 수면의 질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잠을 잘 못 잔다는 거거든요.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군요. 네, 니코틴 자체가 약간 각성 효과가 있고 또 자는 동안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흡연과 수면, 이것도 연결되는군요.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흡연에 이어서 또 아주 흔한 습관이죠. 음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른들이 술이랑 담배 같이 하는 거 그거 정말 최악이라고 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말요? 네. 알코올 자체도 문제지만 담배랑 같이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시너죠. 안 좋은 쪽으로요? 그렇죠. 알코올이 담배 속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녹여서 몸에 더 잘 흡수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구강암이나 식도암, 간암 같은 암 위험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꼭 피해야 하는 조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40대 남성분들 고위험 음주율이 늘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 기간 동안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반면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내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관리하는 여성분들은 술을 덜 마신다는 연구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자기 건강 상태를 알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음주 같은 위험한 행동은 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네, 인식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습관인데요. 몸을 잘 안 움직이는 거. 좌식 생활이랑 운동 부족 문제요. 이것도 혹시 수면이랑 관련이 있나요? 앞에서 수면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쭉 앉아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많죠. 이게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KCHS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와, 오래 앉아 있는 게 잠까지 방해한다고요? 네, 그냥 몸이 덜 피곤해서 잠이 안 오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활동 자체가 부족한 게 수면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 팬데믹 때 활동량 줄었다는 건 뭐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신체 활동 부족이 늘었고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더 두드러졌어요. 네.
여기에 만약 과식까지 더해진다. 그럼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한꺼번에 높이는 그야말로 위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겁니다. 위험 종합 선물 세트라니 표현이 와닿네요. 잠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궁금한데요. 그럼 얼마나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한국인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헥사 연구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너무 적게 자는 거요? 이것뿐만 아니라 8시간 이상으로 너무 길게 자는 것도 다른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하죠. 결국 수면은 질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문제까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이런 습관들이 그냥 각자 따로따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면요. 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같은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자꾸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습관의 군집화라고 부르는데요. 습관의 군집화요? 네, 이렇게 되면 건강 위험은 단순히 1 더하기 1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 커지는 거죠.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KCHS 기반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고 특히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개인 습관 문제만이 아니라 뭐 교육 수준이나 소득, 심지어 동네 술집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오늘 한국인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또 부적절한 수면 같은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우리 건강, 특히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이런 습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뭉쳐서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뭐 간이 어떻게 된다, 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특정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렇죠. 당장 뭐 큰 변화가 어렵더라도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대신 잠깐이라도 걷는다거나 자기 전에 딱 5분만 스트레칭하는 거.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미래의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건 정말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특히 한국인의 건강 데이터와 이 여러 위험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해 보실 때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이 나쁜 습관들의 연결고리를 딱 끊고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